검사 측 증인 신문 계속하세요. 증인. 네, 증인은 피고인 부탁으로 안락사 약물인 펜토바르비탈을 구해준 걸 후회합니까? 네. 말기암 걸린 반려견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용도로 쓸 줄 알았다면 절대 구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세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던 한국대 로스쿨 모의법정. 정가래라 현재 치의학 전공인 피고인은 케타민이나 프로포폴 같은 약물을 맘만 먹으면 구할 수 있지 않나요? 교수 학생들 모두 집중하고 있던 그때 지금도 잘 알고 30분 휴정합시다. 교수 서병주는 휴정한다 말하고 나타나지 않는데요. 쉬는 시간 너무 길어지는데? 교수님 주무시는 거 아니야? 교수님한테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탁합니다, 경위님. 네, 판사님. 경위 역할을 맡은 로스쿨생 예슬이 찾으러 가보는데 교수님 쉬는 시간 끝났는데요. 교수님 주무세요? 교수님. 이 소식을 듣고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나타난 남자는 양 검사님, 천천히 현장을 머리에 담아놓는데요. 피해자 안주머니에서 이게 나왔어요. 자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죽을 사람이 당일 퀵으로 혈당 검사지를 주문하진 않죠. 예전에 같이 일했던 검사님이요. 지금은 여기 로스쿨 교수 양종훈 교수님. 양종훈이다. 형법을 가르쳐. 2017도 4.114 김철수는 내연 여인 이영희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일명 양크레티스로 불리며 까다로운 강의를 하고 있던 형법 교수 양정훈. 대법원 판례 2017도 253일 뇌물수수 사건. 검사장 서모 씨가 국회의원 고모 씨에게 3억 7천만 원의 땅을 받고 뇌물수수로 기소.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무죄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서모 씨가 받은 공짜 땅이 뇌물이냐 선물이냐. 내 사건을 수업 시간에 해주다니 영광이네. 수업 사례의 주인공 서병주의 등장. 대법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은 무려 56억이 된 3억 7천짜리 땅이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었단 말입니까? 뇌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한 선물이었죠. 선물이라고요? 3억 7천입니다. 사회 통념상 그냥 선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막역지우였으니까요. 판결문에 언급됐듯 고모 씨에게 서모 씨는 어릴 적부터 친했던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각별한 사이였다면 피고인은 고영수 씨가 그 땅을 준 사심도 읽었을 겁니다.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검사장인 피고인의 도움을 받으려 한 그 사심 말입니다. 동료였던 두 사람을 멀어지게 했으며 양종훈의 검사복을 벗게 만든 초유의 사건이었죠. 차후에 도움을 받겠다는 막연한 기대까지 대가성으로 보지 않겠다. 보험 속 뇌물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뇌물로 인정받지 않은 그 돈이 여러분을 위해 쓰인다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무죄 선고 이후 선물로 받은 땅의 가치만큼 한국대 로스쿨에 기부한 서병주. 그렇게 세워진 곳이 모의법정이었죠. CCTV가 없단 말이지. 지문 인식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교수 전용 출입구입니다. 법정을 거쳐서 저길 들어왔다는 건데 범인은 누굴까? 한편 헐레벌떡 뛰어온 간소레이. 충격 뉴스. 서병주 교수님이 마약을 했대. 사무실이랑 차 안에서 필로폰이 발견됐다는데? 마약 중독자 애도 얼마 없음.
사건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서 교수님 죽은 방은 우리가 있던 법정이랑 교수님들만 드나들 수 있는 거길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해. 내 기억으로는 퀵서비스 빼놓고 외부인은 못 봤는데. 저기 혹시 서명주 씨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아, 일로 나가시면 있어요. 그 퀵도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다 바로 나왔다고. 그 말은 우리 중에 누군가 살인자로 체포되어가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다음 날 더시금 재개된 모의 재판. 자기 그런데? 팔에 그 끔찍한 주사 바늘을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나 찔렀을까요? 죽을 작정이었다면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부원장은 학생들을 지나치더니 여기 주목. 서병주 교수님 사건 때문에 경찰에서 나오셨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나온 족족들입니다. 족족의 주인들은 당일 행적과 관련해서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먼저 키높이 수제 남성 구두 270, 운동화 275, 에어스왑 MB 384, 운동화 270, 프로러닝 AF 모델. 용의선상에 오르는 주 인물들. 235. 그리고 저요. 부검 결과 서병주 교수의 사인은 약물 과다로 인한 타살로 추정되며 약물은 필로폰입니다. 설탕과 섞어 조제한 필로폰이군요. 맞습니다. 눈속임용. 누군가가 치사량의 필로폰을 탄 커피를 서병주 교수에게 강제로 먹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장 형사는 저희가 여기 온 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협조를 구하러 온 줄 알았더니 협박을 하러 오셨네요. 협박이 아니라 왜 협박인지 말해볼 사람.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의사결정권이 침해당할 경우 그 죄가 성립됩니다. 기회를 주겠다는 발언에 공포심을 느낀 사람. 똥머리가 쭈뼛할 정도였습니다. 지은 죄도 없는데. 나가주시죠. 고인의 수업을 마무리하는 중이니까. 양 교수님, 이 안에 범인이 있다 해도 수업 중에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재판 계속 진행합시다. 쫓겨나듯 나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사 공포증을 알고 있었습니까? 두 분 다 소설 얘긴 그만하시고 사실에 입각한 진술만. 뭐야? 왜 다시 들어와? 양정훈 교수님, 당신을 서병주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냥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갔을 땐 서 교수님 혼자 계셨고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그냥 나왔어요. 가도 되죠? 나갈 때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교수 전형문이 열렸다던가. 들었다고 해드릴까요? 전 검사 동료, 현 교수 동료인 양종훈이 정말 서병주를 죽인 걸까? 여기서 양정훈 씨 지문이 나왔단 말이죠. 양정훈 씨가 뚜껑을 열고 커피에 필로폰 가루를 넣고 서병주 씨에게 먹였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내가 죽였다면 어설프게 지문을 남겼을까요? 우발적으로 죽이면 미처 지문을 못 지우고 달아나기도 하죠. 알아보니 검사 시절 둘 사이가 꽤 각별했다가 뇌물수수건으로 원수가 됐던데 서병주 씨 때문에 검사까지 그만뒀을 정도니 살해 동기 충분하고. 그랬으면 진작에 죽였겠죠. 살해 동기에 더해서 지문 증거에 족적까지. 당일 이거랑 같은 운동화를 신으셨던데 집이며 학교 연구실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노트북은요? 조교 말에 따르면 수업 준비를 노트북으로 하신다던데 학교에도 집에도 없던데요? 분실했습니다. 분실? 하필이면 절묘하게도 사건 직후에 노트북을 잃어버리셨네요. 노트북이 증거가 된다면 형사님이 찾아주시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시겠다? 운동화는 복사실 송동일 씨에게 확인해 보시죠. 정말 확실하니? 대대적으로 긴급 체포했다는 형사. 당신 손에 수갑 안 치였으면 지금쯤 비행기 타고 유유히 도망쳤겠지. 사건 당일날 밤
오늘자 보스턴행 비행기를 끊으셨던데 그것도 왕복이 아닌 편도로. 이 정도면 진짜 범인 같은데? 이 사라진 노트북 대신에 이걸 좀 봐야겠는데 잠금 풀어주시죠. 지문을 대달라는 건 진술을 강요하는 겁니다. 진술 강요? 지문이 어떻게 진술 강요? 말만 진술이 아니죠. 강제로 내 지문을 이용하면 위법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완강에 고발하는 양종은 거기다? 사망 당시 서병주 씨가 쥐고 있던 머리카락도 교수님 거라네요. 변호사, 선임하시죠. 그런 동료가 걱정되어 경찰서에 나타난 민법 교수 김은수. 저기 수갑 좀 풀죠.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한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시험 문제 조교한테 USB로 넘겼어. 한편 교수님이 체포되던 말든 수업이나 했으면 좋겠다는 동기들의 반응이 어이없던 강소레이. 양 교수님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뭐?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냐고요. 그래. 내가 아는 양 교수님은 최소한 살인을 할 사람은 아니야. 무슨 근거로요? 48시간 뒤에 풀려날 수도 있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니까. 그치,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 양 교수님 손에 수갑 채워진 순간 이미 유죄예요. 아직 구속되지 않았음에도 모두가 유죄 추정 중에 개탄스러운 상황. 학교에서 양 교수는 이미 대역죄인입니다. 풀려나면 어쩌실 건데요? 경찰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발부 못 받으면 구속영장 발부됐다는데요. 양 교수 때문에 학사 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앞두고 있던 종은 이제 풀어주시죠. 아이고, 재판이 늦게 끝나가지고 판사가 성인지 감성에 대해 일장 연설하는 바람에. 종은에게 배정된 국선변은 근태는 한국대 졸업생이었죠. 잠금 풀라고 지문 검증 영장 발부됐네. 풀어주셔야겠네. 곧바로 메일함부터 들여다보는데 주례동 뺑소니 사건이면 영상에 찍혀있는 뺑소니범의 차량 번호? 이게 당신이 범행을 저지른 현장 가까이서 발견됐어요. 당신이 범행을 저지르고 집으로 갔다는 그 즈음에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다. 당신 집으로 가는 길에 뺑소니 사고 현장이 있었으니까 잘 생각해봐요. 혹시 아이 치고 도망간 차를 본 적 없는지. 술 취해 자기가 한 끔찍한 성폭행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데 차를 봤다고 한들 기억이 나겠냐고. 안 그래? 이들이 추궁하고 있는 사람은 아동 성폭행으로 구속되어 심신미약 주장을 하고 있던 희대의 범죄자 이만호였죠. 봤으면 봤다고 해. 이건 만약인데 차 번호 봤다고 하면 저한테 뭐 해줄 건데요? 차 번호 봤어요? 사진 줘봐요. 설마 서 검사님? 이만호 분명히 보긴 봤어요. 심신미약 인정받으려고 봤어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겁니다. 심신미약 안 된다 세게 박아주시면 제가 이만호 설득해서 뺑소니 사건에 대한 단서. 알코올 중독에 의한 심신미약. 맞아. 이 순간 2학기 중간고사를 맞이하고 있던 학생들. 자, 시작하세요. 로스쿨생 A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 B가 교수로 임명되는 것에 반대하며 그런데 문제를 읽자마자 어딘가를 쳐다보는데요. 부분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다음과 같은 대자보가 나온다. 뭐야? 뭐가? 대자보 아니야? 사람을 이렇게 낚네. 스터디 하려면 서명하라는 거야? 사시 2차랑 스터디 이거 엄청 땡기긴 하는데. 스터디원을 모집하는 저 대자보를 게시한 학생의 정체는 우르르 들어와 색출하는데요. 이 대자보 붙인 학생도 여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장 가서 떼도록 하지. 제 손으로 뗄 거였으면 도장까지 받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떼겠다는 건가? 네. 뭐? 학교 측에선 한준희 학생을 형법 제307조, 민법 제750조,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겁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학생을 향한 선전포고.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사시 2차 합격생 한준희. 이 사건에서
법의 잣대로 A를 처벌할 수 있는지, 처벌한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검토하시오. 뇌물 논란이 된 돈을 발전기금으로 받고 서병주를 교수로 채용했다는 준이의 대자보 내용이 정말 명예훼손이 맞을까?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라 해도 형사처벌은 받아요. 뇌물 논란, 저희 과오 같은 표현은 학교 서병주 씨를 비하하고. 왜? 공익을 위한 거면 처벌 안 받잖아. 위법성 조각 사유. 대자보 써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국대 로스쿨생으로서 우리도 알 권리가 있다. 솔직히 타이밍이 딱 의심스럽잖아. 발전기금을 내고 바로 교수로 온다는 게.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기정사실하겠다고요? 뭔가 놓치고 있는 조금의 틈이라도 있을까? 그리고 이때 한준이는 한편 짧은 형 끝에 만기 출소한 이만호를 부른 경찰들. 이 족쇄가 독인 줄만 알았는데 약이 될 때도 있네요. 내가 살인 현장에 없었다는 걸 얘가 확인시켜줬거든요. 이제 기억이라도 난 건가? 그의 기억이 온전할까? 그날 내가 본 거예요. 검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기억 안 나는 걸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서병주 씨 찾아가 운전기사로 취직하셨나? 아니 비빌 구석이 없어서 그냥 툭 던져본 건데 받아주더라고요. 동시에 팔이 빠져라 답변지를 채우는 강소레이. 자, 시험 종료합니다. 시간 더 됐는데 쓰게 하면 안 되죠. 학생, 펜 내려놔요. 교수님께 보고합니다. 잠시만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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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씩이나 더 쓴 그의 행위에 불만을 터뜨리는 스터디원들. 그 정도면 0점 처리해야죠. 에이, 고작 30초 정도 늦게 낸 건데. 30초씩이나 하지. 누군 30초 못 써서 쓰나? 답,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맞죠? 그거야 당연한 거고. 원장님이 입증해줬잖아. 대자보에서 제기한 거래 의혹이 허위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기 바랍니다. 선처도 합의도 없습니다. 명예훼손 인정 즉시 징계에 열어 입학 취소나 제적 처리할 겁니다. 이런데도 입학 취소나 제적이 없었으니 명예훼손이 아닌 거 아닌가? 왜 아직도 못 나오고 거기 있냐고. 어이, 연 교수 듣고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날 밤 의문의 직박구리 폴더를 열어보는 서지호. 그러면 준이가 서병주의 조카였다고? 생전에 네 삼촌이 작성한 유언장에 왜 네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서 유산 상속 포기 서류야. 돈 얘기네요. 삼촌 죽인 범인도 아직 안 잡혔는데. 너 미워하는 거 끝내고 싶으니까 나 출국하기 전에 처리해줘. 다음날 담당 검사를 만나는데 불가피하게 구속은 했지만 수갑 퀴즈. 예우는 해드려야죠. 깍듯이. 예우를 해준다는 말에 선배 예우를 해주고 싶은가 본데. 이거나 하게 해주지. 뭔가 했더니 그냥 자백하시죠. 예우 차원으로 특별히 커피도 채점도 하게 해드리는데. 며칠 뒤 어딘가로 향하는 양종훈? 이번 현장 검증은 이례적으로 피의자 양 씨가 기소 직전에 요청한 것으로 지금까지 묵비권을 행사해왔던 양 씨가 어떤 태도를 김 기자, 기소 끌려는 수작? 현장 검증해주면 자백하겠대서. 최 기자한테만 뭐 그냥 밥 한 끼 먹으면서 한 얘긴데 못 믿겠으면 밥 한 끼 하러 오든가. 피의사실 흘리는 중입니까? 나중에 통화해.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요. 그 있으면 뭐합니까? 무용지물인데. 지금껏 그걸로 기소된 검사가 한 명이라도 있냐고요. 모여들은 기자들을 통과합니다. 서병주 씨가 자신의 뺑소니를 덮기 2만 원을 거래한 게 결정적 살해 동기 맞나요? 한번 내주십시오!
경찰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데요. 순간 서병주 씨에게 살의를 느껴 우발적으로 커피에 필로폰을 몽땅 털어. 필로폰이 아니라 설탕입니다. 소설 그만 쓰죠. 하지마! 서병주 씨의 필로폰을 빼앗아 세면대에 버렸습니다. 그러자 서병주 씨에게 저혈당 쇼크가 왔고 여기 일회용 설탕이 있었어요. 흔하지 않은 포장. 결국은 그를 살릴 의도였다는 것. 저혈당 증상으로 쓰러진 서병주 씨한테 설탕 탄 커피를 먹인 겁니다. 그런데 현장엔 없었습니다. 설탕 껍질이 있어야 했는데. 애초에 있었으면 어디 가냐고요. 수사팀이 샅샅이 다 뒤졌는데. 갑자기 뛰쳐나가는 양종은? 안경에서 떨어져 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 굴렀다고? 누군가를 쳐다보는데? 너였어, 한준이. 사건 당일 오전 의문의 영상 파일을 받게 되는 양종은 양종입니다. 잠깐만, 내가 다시 하지. 준이가 알아버렸어. 양정원이 아는 것도 시간 문제야. 이 영상을 보낸 사람이 한준이었다는 건데요. 제가 보냈어요. 그 사건 검사셨잖아요. 그날 삼촌 여기서 만났구나. 가만히 생각하던 종우는 죽은 피해자 거라는 보장도 없고. 재부검 요청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건 당일 모의 재판 수업에 지장을 줄 만큼 심한 두통 증상을 보였고 계단 틈에 코받침이 빠진 걸로 봐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 가능성만 가지고. 가능성에서 출발하는 게 수사입니다. 사건 당시 서병주 씨가 낀 안경엔 코받침 다 있어요. 이제 할 말 없으시죠? 바뀌었습니다. 그날 서병주 씨는 무태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휴식 시간에 저랑 얘기할 때도 서 교수님 무태안경 끼고 있었어요. 부검 감정서엔 내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그걸 사진으로 보고 싶은데 부검 감정서에 왜 첨부된 사진이 없는 겁니까? 진짜 없네? 그때 마침 카메라가 뻑이 났다잖아요. 왜 하필 그때? 합리적 의심이 들 만도 한데. 재부검은 불가합니다. 요청 근거도 부실하지만 이미 매장까지 한 사체를 다시 꺼내면 유족 측 반대가 뻔한데. 반대 안 한다면요? 내 남편을 누가 죽였는지 확실히 알아야겠어요. 재부검 해주세요. 폭풍 같은 하루 끝에 기숙사에 들어온 서지호. 룸에 준이의 매트리스를 들추는데 왜인지 강솔 A와 함께 양종원을 면회옵니다. 그래서 그 안경 쓰고 온 건가? 사건 현장에서 없어진 건 설탕 봉지만이 아니었어요. 기록을 지운데도 서버에 남아있던 그의 목소리. 네, 말씀하세요. 여기 한국대 로스쿨 모의법정인데 교수님이 계산해서 올라서 의식이 없어요. 전과자 이만호도 아니라니? 그럼 정말로 한준이가 밀어서 죽었다는 건가? 이건 어떻게 찾아낸 거야? 그냥요. 찾아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죠. 경찰대 출신이시다. 반년도 못 다니고 자퇴해놓고. 네 숙모는 양종원보다 한준이 널 더 의심하던데 유산놀인 거라고. 재부검 할 건가요? 하면 문제될 거 있나? 용의자 한준이에게 쏠리는 시선. 뭘 그렇게 찾아? 에? 뭘 찾냐고? 거기다 사건 당일날 감쪽같이 도난당했다며 발을 바꾸는 양종은. 그러네. 그걸 훔쳐간 인간이 교수님이 증거 인멸한 것처럼 궁지로 몰려는. 설탕 봉지, 노트북 같은 이유로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증거 인멸이 아니다. 증거 인멸은 한준이가 있거든요. 예? 코받침 없는 안경 그거 걔가 숨긴 거라고요.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그러죠. 그래야죠, 우리 검사님. 그러나 안경은 돌아오지 않았고. 안경 케이스가 어딨냐고. 아니 왜 그걸 못 찾냐고. 아니 서지옥에 그 안경 케이스 원상복귀 안 시킨 거 아니에요?
일단 재부검 결과 봅시다. 라고 말했던 양종훈이었지만 내가 나가면 양검사부터 조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발로 기어들어와 주시는 생각보다 심각했던 종훈의 상태. 재수자 중에 2023의 검사 시절에 잡아놓은 조폭한테 보복당했단 말인가요? 환자분이 희귀혈액형이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게 문제네요. 수혈 못하면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할 겁니다. RH-인가요? RH- O형입니다. 긴급 수혈이 없다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대기 순차진. 대기 순차진. 클리어. 슛. 한편 끔찍한 소식을 들은 강소레이. 이만호가 우리 코앞에 산단 말이야? 너 지금 어딘데? 집이야? 엄마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보세요? 별아. 어? 정말 코앞에 살고 있던 이만호. 앞으로 마주치면 알지? 저긴 쳐다도 보지 말고 보지 말라니까. 이거 괜찮겠지? 바라보고 있던 이만호. 서재호에게 안경을 받은 뒤 생각에 빠졌던 준이. 양종훈이 위독하다면서. 내가 수혈을 안 해주면 죽은 목숨이라는데 어떡할까? 양종훈이가 이대로 세상 떠서 그 입 닥쳐주면 누가 제일 좋을까? 그게 너면 내 피 안 주려고. 내 피 줄까 말까? 호톡에 딱 맞춰서 RH-O형이었던 이만호의 피. 아무 짓도 말고 가만히 있어요. 피 주지 말라고요. 그래 줄 테니 네 유산 반 땅 어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피를 나눠준 이만호. 급혈자 나타나서 수혈 받으셨대. 네 말이 맞았다. 괜찮을 뻔했잖아. 어딘가 괴로워 술을 잔뜩 마신 준이. 일어나. 그때 왜 아픈 사람 오라 가라 해요. 의식에 돌아온 양종훈의 손에 쥐어진 해달과 같은 서류. 이게 원래 1차 부검을 한 뇌에서는 혈종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서병주 교수님의 사모님께서 최고 에이스의 부검일을 1차 부검 때 놓친 게 아니라 누락시킨 거다. 그쵸. 일차 부검이가 여길 그만두고 한국을 떴답니다. 암 치료차 아들이 있는 캐나다로 가셨다는데 연락이 안 돼요. 뇌 손상이 왜 누락됐는지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사인 가능성이 하나에서 둘이 됐으니. 그리고 자신을 찌른 기두성과 대화하는데. 맞아요. 누굽니까? 사주 아닌가? 내가 어딜 봐서 사주나 받을 찌질이로 보입니까? 변호사 선임은요? 내가 소개시켜줘요? 뭐? 내 국선인데 난 돈이 안 된다네요. 돈만 많이 주면 당신 양형을 확 줄여줄 수도 있다던데. 내가 언제? 살인미수 말고 상해로. 망신 품고 날 찌르긴 했어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잖아요. 야, 이건 진짜 의도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지호는? 무슨 일이지? 성적에 관해서 이재에게는 안 맞는다고 했을 텐데. 답안지만 좀 확인하면 안 될까요? 뭐가 부족했는지 알아야 기말고사 때 더 잘 볼 수 있어서요. 기다려보게. 고작 1개 학생의 논문을 교수가 정독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스터디 안 가? 줘 읽어보게. 별거 없어. 강주만 교수님도 읽던데. 강솔비가 어릴 때 썼다는 논문. 무려 공모전의 당선작이라는데요. 혹시 1년차 중에 한준이 준이를 찾는 병주 아내? 말로 하시죠. 폭행으로 신고당하기 전에. 유산 때문에 내 남편을 죽여? 이때 검사 형우는
상태도 좋아지기 전에 병보석 신청해서 나가셔야죠. 내가 뭘로 나가야지? 병보석인가? 구속 취소요. 돈만 밝히는 건 아니었네. 자기가 한 지 번복하려면 검사님이 개쪽 팔린. 아니 청구는 저희 쪽에서 하겠습니다. 검사님께서 직접 해주셔야죠. 교수님 그냥 우리가 하죠. 아니 신 검사님이 구속 취소까지 하는 건 자포. 검사님이 해주세요. 구속 사유가 소멸됐으니 구속을 취소해 주셔야죠. 뺨을 한 대 후두로 맞은 뒤 그날을 떠올려보는 한준이. 자수하세요. 여기서 수업하실 자격 없어요. 가장 존경했던 검사는 원칙을 저버렸고 죽도록 좋아했던 삼촌은 뺑소니로 어린애를 죽였어요. 양 교수님한테 동영상 보냈어요. 어떻게 네가 이제 제발 시궁창에서 나오시라고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드디어 양정훈이 풀려납니다. 구속 취소된 소감이 어떠십니까? 진짜 안 죽였나요? 그렇게 궁금하면 기소도 전에 제 피의 사실을 흘린 검사한테 가서 물어보시죠. 달라진 건 없습니다. 구속 중 크게 다쳐서 치료를 요하는 이 상태로는 구속 사유인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담당 검사인 제가 구속을 취소한 것뿐입니다. 이 와중에 검사 진영훈은 이미지를 챙기는데요. 몸도 성취하는 피고인을 위해서 취재는 좀 자제를 해주시죠. 좀 전에 검사님께서 피의 사실을 흘렸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그럴 리가요. 법을 소환. 여기까지 왔는데 직접 보시죠. 이거 진짜로? 절 수사 중인 진영호 검사를 피해 사실 공표죄로 고소할 것입니다. 여기 진영호 검사는 피해 사실 공표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는 최초의 검찰 관계자가 될 겁니다. 얼마 뒤 이 정대영 교수님 강의는 수면제가 따로 없어. 인강으로 대체 가능하고. 곧바로 강의실에 등장한 양정훈은 형법 강의를 이어가는데요. 다음 과제는 자네 동의가 필요한데 우리 둘 중 누가 더 의심스러운지 여러분이 검사가 되어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나와 한준희 군을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는 전자강의실 게시판에 비공개로 올려놓았으니 보안에 유의해 참고하다. 절당 쇼크를 막기 위해 마약이 섞인 설탕을 먹였다는 양정훈과 자수를 권유하다가 서병주의 머리에 충격을 입힌 한준희. 둘 중 서병주의 살인에 더 가까운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신빙성 있는 증거로 꼽히는 DNA 검사 결과 죽은 피해자의 손에서 나온 머리카락은 피의자 양종훈 교수님의 것으로 밝혀. 양모 교수님이라고 하자. 양모 씨의 것으로 밝혀졌고 저혈당 증세로 설탕 탄 커피를 먹인 거라면 저혈당으로 인한 발작 과정에서 양 씨의 머리카락을 잡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모 씨의 유죄를 의심케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안경을 바꿔치기 하고 안경을 바꿔치기 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지? 코받침 빠진 안경을 현장에서 몰래 가져다 기숙사 구석에 숨겨놓은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안경을 바꿔치기 한 걸 직접 본 건 아니잖아. 팩트만 말하지. 이 순간 진검사는 다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직접적인 사인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니요. 그걸 말해줘야. 아니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가능성이 큰지만이라도. 법의 쪽 말고 다른 전문가들 소견도. 다들 쉽지 않대요. 둘 중 이거다 딱 잘라 말하기는.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양정훈의 형법 점수가 발표됩니다. 이것 좀 봐볼래? 형법 점수 봤어요? 뭐야? 성적 나온 거야? 과연? 97점이에요. 역시 솔비네. 설마 0점 처리까지는 아니겠지? 그쪽이 97점이라고요. 뭐?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강소래의 점수. 시험 점수에 불만 있나? 강소레이. 시간 초과에 시험지 찢어먹지만 않았어도 만점이었을 텐데 아깝긴 했지. 네? 이 문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 정답을 쓴 학생은 딱 한 사람, 강솔 A밖에 없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정답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학생들. 왜 사실적시라고 쓴 거지? 해답을 물어보는데요. 저도 처음엔 허위사실로 썼는데 쉼표 때문에. B로부터 발전기금을 받고와 B를 교수로 채용한 사이에 쉼표가 찍힌 걸 보고 한준이가 쓴 대자보엔 없었거든요. 쉼표가 있으면 각각 발전기금을 받은 것도 사실, 교수로 채용한 것도 사실이니까. 드디어 인정받은 강소레이. 그는
양종훈과 한준이가 죄가 없음을 꼭 밝혀내고 싶었죠. 저기 안녕하세요. 한국대 로스쿨생인데요. 서병주 교수님 재부검하셨죠? 검찰에 다 얘기했고요. 일이 있어서 그만. 조작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거 과제하다 찾은 건데요. 그분 10년 전에 부검 조작 논란도 있었던데. 선생님이 발견한 걸 그분이 못 봤을 리도 없고 봤는데도 왜 누락을 시키냐고요. 누군가 사주를 받고 우리 교수님한테 약물 과다로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니면. 그만하시죠. 그럴 뿐 아닙니다. 두 개의 사인 중 진실이 있을까? 두 가지 사인 가능성이 문제가 될 줄 아셨나 본데 천만에요. 한준이 선배님 둘 다 기소됐어요. 살인의 공동 정범으로. 근거도 없이 함부로 묶을 순 없을 텐데. 근거가 왜 없겠어요. 한준이가 선배 풀려나게 하려고 잔머리 굴렸단 거 공범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죠. 차차차. 이것도 피의 사실이네. 이 소식을 접한 로스쿨의 원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감안해도 양종훈 교수가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강의를 하는 건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부담이 있을 거로 판단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뭔가를 제출한 준이 법원에 들러 또 다른 서류도 제출합니다. 이어서 납골당에서 만난 세 사람. 여기는 왜 화장을 하신 거죠? 땅에 묻은 시신을 부검한다고 다시 끄집어내 헤집어놨으니 더는 땅에 묻기가. 재부검 때 유가족으로 참관하셨죠? 서 교수님 뇌에 정말 출혈 흔적이 있던가요? 막상 보려니까 너무 끔찍해서 실신하는 바람에 못 봤어요. 힘이 인맥을 동원해 모든 것을 파악해냈던 종훈. 실제 서 교수님의 부검 사진이 아니라 다른 시신 사진이었다더군요. 아니야. 국가수에서 입수한 부검이 통화 녹음인데 조카분 있는 데서 틀어드릴까요? 낙상 뇌출혈을 사인으로 만들어 달랬지. 누가 사인을 두 개로 만들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국가수 측에서 수사 의뢰해서 부검이랑 서병지 마누라 입건됐대. 그렇기 때문에 공소가 취소된 한준이. 하지만 종훈의 직위는 오늘부로 직위해제됐다고. 그날 밤 한 통의 메일을 받은 양종훈. 분명히 지금 노트북은 도난당한 상태인데 누군가 사용 중이라는 건데요. 노트북 가져오지. 왜 부원장의 손에? 내가 널 못 찾을 것 같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내 수업 시간에 노트북 사용 금지라고. 교수님, 학생이 강의 시간에 노트북을 사용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트북은 절대 불가라는 강조만의 수업에 참가했던 솔비. 그 노트북은 강솔비가 제출한 것이었죠. 강솔비 학생한테 내 방에 와서 노트북 찾아가라고 말했나? 아직도 안 찾아갔습니까? 제가 분명히 찾아가라고 했는데. 내 방에 갖다 놓은 노트북 강솔비 노트북 맞아? 네, 제가 안 주려는 거 뺐다시피 했는데요. 부원장 강조만은 뭔가 떠오르는데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겁니다. 대상이 강솔비, 우리 로스쿨 1년차 학생이더군요. 교수님께서 하버드 로스쿨 연수 시절 로리뷰에 게재한 논문을 사실상 통째로 번역한 수준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아니요, 제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노트북 가져오지. 알고 있다는 듯이 찾아온 양종훈. 좀 앉으시죠.
제가 구속된 결정적 이유가 증거인멸이었습니다. 노트북이 사라진 바람. 처음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사건 당일날까지 연구실에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도 누가 훔쳐가지 않았을까 합리적 의심이 드는 중입니다. 훔쳐가다니요. 양 교수 노트북을 왜? 왜일까요? 새로 산 노트북이라 거기 있는 건 표절 관련 자료뿐. 표절 관련 자료라면 부원장님도 보셨을 텐데요. 강솔비 학생 논문 표절 관련 의견서. 표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종훈의 노트북을 강솔비가 훔쳤다는 주장인데요. 표절 관련 의견서 때문에 강솔비 학생이 양 교수 노트북을 가져갔단 말입니까? 그 내용이야 내 머릿속에도 있으니 단지 그 이유는 아니겠죠. 아니면 노트북을 가져간 이유가 서 교수 죽음과 관련이라도. 이 순간 극성인 엄마 때문에 기숙사에서 쫓겨나듯 나가는 강솔비. 내 뜻대로 안 된 건 네 아빠 하나로 좋게. 뱉어. 갈 테니까 뱉으라고. 이런 엄마에게 질려버린 강솔비는 쓸데없는 걱정 말고. 설탕. 양 교수 말대로 거기 있었어. 양 교수가 죽인 게 아니. 양 교수가 아니면 누군데? 설탕을 보지 못했다고 거짓말했던 강솔비. 거기다 당신 딸 설탕 봤대. 왜 경찰한테 거짓말하냐고. 얘 휴대폰 보니까 필로폰 치사량, 필로폰 어디서 구입, 필로폰 먹고 사망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왜 이런 걸 검색하냐고. 사실 강조만의 딸이었던 강솔비. 이 노트북 교수님 방에 갖다 놨다. 왜요? 교수님 지시 직접 와서 찾아가래. 아빠가 없는 틈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을 확인하는데 자신의 노트북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한준이 사물함에도 방에도 양정훈 노트북은 없던데요? 노트북 가져간 놈이 범인이라고 했다고요? 설마 아빠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원장님께 들었습니다. 따님 성적 때문에 원장님 찾아가셨다고. 한국대 로스쿨에 자식을 맡긴 학부모로서 살인 혐의로 구속된 사람한테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내게 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요? 판사 집안의 딸로 법복을 입지 못한 남편을 언제나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한혜경. 정말 만만치 않았는데요. 대상 수상이 로스쿨 입학에도 영향을 미쳤으니 이게 드러나면 입학 취소까지. 기억 안 나? 나 중학교 때 이미 토플 탭스 만점으로 영어를 모국어처럼 했어. 헌법재판소, 법무부 기자단 활동하면서 고등학생, 대학생들 물리치고 최우수 기자장 등등 질투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중학교 때 이걸? 우리 소리랑 같이 준비한 건데 서병주 씨가 하버드 로스쿨에 자기 이름만 올려 제출했더군요. 서 교수가 따님을 이용했다는 겁니까? 표절 따위는 없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녀. 그럼 따님은 논문 게재 사실을 모르고 그때 도우면서 모아둔 자료로 내 논문을 쓴 것뿐이야. 그걸 공모전에 낸 거고요. 결론은 이게 중학생 실력이다. 그리고 드디어 만난 두 사람. 서 교수님이 논문을 발표한 걸 알았다면 제가 공모전에 낸 일은 없었겠죠. 서 교수랑 만났다고? 서병주와의 면담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서병주 교수가 자네한테 사과를 했다고. 이번엔 전가요? 서병주를 죽인 용의자에 강솔비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넌 왜 말 안 했어? 이거 봤다면서. 아빠는요? 아빠는 왜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전 달달한 걸 좋아해서. 양 교수가 의심받고 범인이 대초야. 그만. 추가되는 또 다른 용의자 강중환. 집에 가 얘기하자. 양 교수가 보면 어쩌려고요? 신학교도 갖고 오지 마세요. 의심받기 어렵 확실히. 양 교수 노트북 처리하신 거죠? 그리고 그날 밤 그날 서 교수님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혜경이 네 딸이 병주 씨 버리고 선택한 그 인간이 사실 실패하고 포기했을 때, 판사 집안 미운 우리 새끼 됐을 때, 난 얘 판사 만드는데 목숨 걸었어. 내가 병주 씨 거 베끼라고 했어.
혜경아, 문제 삼지 마. 그럼 얘 인생은 물론 내 목숨도 끝장이야. 저작권 신고는 친고지니 저작권자인 서병주가 입다고 내가- 있으면 해결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 주가 없어지길 바라. 엎질러진 물이에요. 주워 담을 순 없어도 닦아 없앨 순 있어요.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진짜로? 이 둘 중에 범인이? 노트북은 처리했어요. 알리바이 거짓말한 건 어쩌실 거예요? 양 교수도 수사 기록 다 볼 텐데. 그럴 게 아니라 자수. 안 돼요, 그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논문 표절도 서병주의 죽음도 모두 덮을 수 있다는 강솔비. 택시 불러 갈게요. 다음날 근태를 만난 종훈. 만나봤나? 누구? 만나봤는데 배우가 있다 해도 쉽게 인이할 것 같지 않아요? 상해로 최종 판결 나면 그때 다시 얘기하죠. 선처 바란다고 썼으니까 보여주고 면회 한번 간다고. 선임료라고 현찰 바로 꼽더라고요. 양종훈을 찔렀던 기두성에 대한 재판 얘긴데요. 그리고 공소장이랑 검찰 측 증거 목록 도착했고, 그리고 검찰청 가서 수사 기록도 내가 싹 다 복사해 왔으니까. 나눠주지. 이 서류를 나눠준다고? 도대체 뭔 생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이네요. 이거 찐 소리잖아요. 개신기. 증거 진짜 많다. 그런가? 난 꼼짝없이 당하겠군. 이 많은 증거에. 형사소송법 제318조 1항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검사가 이걸 증거로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동의를 해야지. 실제 효력이 있는 이 서류들을 보여준 이유는? 이제부터 내가 동의해야 할 증거와 부동의해야 할 증거를 판단해보지. 잠깐. 얘네가 주요 증거 증거한테 증거 의견을 묻는 겁니까 지금? 이때 나라 끝에 서 있던 진검사. 부검의를 불러올 방법이 없다고요? 대사관 한인회 쪽도 도움 요청하고 백방으로 수소문해 봤는데 찾을 수가 없는데요. 진검사가 꼼짝도 하지 못할 증인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거부터 부동의하지. 누구요? 강주만 교수 진술 조서를 부동의할 이유가 아니 별 내용도 없고 딱 교수님 안티 같던데. 증언대에 세워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첫 번째 증인으로 합의해줘요. 왜 부원장이 1순위야? 알리바이를 번복했어요. 강주만의 진술 조서를 부동의해 강주만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양종훈. 오늘은 이만하지. 노트북부터 찾아야겠어. 그렇게 만난 강주만은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다가 나타난 건데요. 종훈의 눈앞에서 대놓고 설탕을 보여줍니다. 그날 설탕 내가 가져왔습니다. 오늘 모의법정에서 첫 수업이신데 기분이 어떠세요?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주를 찾아갔던 주만. 논문 때문에 오신 거면 그냥 넘어가긴 힘들 것 같네요. 부인과 따님의 잘못된 선 부원장님이 막으셨어야죠. 딸의 로스쿨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병주의 말. 양 교수 말대로 뇌물을 발전기금으로 내고 강단에까지 선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혜경이가 결혼을 후회할 만했네. 엄마가 시켜도 따님이 안 했으면 됐습니다. 이래서 죽인 건가? 병주가 나간 틈에 마약을 발견한 주만. 내가 죽였습니다. 서병주 교수. 설탕 봉지를 없앤 것도 노트북을 훔친 것도 다 내가 한 짓입니다. 강주만의 자백이 사실일까?
양 교수 의심받게 하려고요. 서병주의 사망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건데요. 맨정신으로 하시죠. 정신 말짱합니다. 그날 정신이 나간 거지. 주사로밖에 안 들리네요. 다시 얘기하시죠. 양 교수도 나 무시하는 겁니까? 야, 사시 패스할 자신 없어 학교에 남은 걸로 보입니까? 모든 퍼즐을 맞춰보는 양종훈이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아침 일찍 조은을 찾아온 강설비. 아빤 제 말에 맞춰주신 건데 교수님께서는 표절로 저를 의심하시니까. 그제야 진실을 말한 거고. 네. 이어서 저기 이거 나 검토해봐. 쏘리. 제가 갈게요. 아니야. 나 급하지. 아니래도 진짜. 표절 맞다고 봐 난. 이건 무조건 표절에 맞다는 의수. 문제는 논문 공모가 10년이 지난 다음이라는 거지. 대학생 때 공모에 내놓은 논문에 판례나 학설 업데이트 하나 없이 이거 보고 붙인 이거를 제출한다고? 논문 수상 경력 같은 거 없어도 여기 입학할 실력 충분히 되는 친구인데. 다시 만난 강주만은 자수하겠다 말하는데요. 자수를 해도 현재로선 자백뿐인데 물증 없는 자백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부원장님이 서 교수 컵에 마약을 탄 건 모의 재판 수업 전이었습니다. 서 교수가 그걸 마시고 수업을 하긴 무리죠. 그걸 바로 안 마시고 쉬는 시간에 마신 겁니다. 입증하실 수 있습니까? 양 교수. 부원장님이 경찰을 제 발로 찾아가는 게 제 무죄를 밝히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강조만의 자백은 맞지 않는 퍼즐이라 생각하는 양종훈. 내일 제 법정으로 와주시죠. 그렇게 나가나 했더니 컴퓨터 잘하시나 봅니다. 네? 제 노트북 비밀번호를 어떻게 풀었을까 합리적 의심이 들던데. 요즘엔 그런 거 해주는 데 많습니다. 그렇군요. 다음날 드디어 펼쳐진 양종훈 교수의 1차 공판. 피고인 양종훈은 피해자 서병주를 살해하였는 바 피고인을 형법 제250조 1항에 의거 살인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죄 주장입니까? 예. 그러면서 양종훈이 법에 대해 이해가 좋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재구속을 요청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피고인의 노트북이 증거조사에서 제출할 예정이었는데 검사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제 노트북을 제출합니다. 포렌식, 지문치치, 위치 추적, 분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죠. 그때 어딘가로 가고 있던 강솔비. 필로폰 구하는 방법 왜 검색한 거야? 그날 네 노트북 강 교수님 책상 위에 갖다 놨다니까. 스탠드 옆에. 증인 강주만 씨 나오셨나요? 네. 강 교수님 증인석이. 선서를 벌벌 떨며 마친 강주만. 그런데 사건 발생 시각 증인은 교수실에 있었으며 사건 당일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설탕 봉지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이 진술 조서는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죠? 네. 증인의 진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다. 안 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진술 조서에 거짓을 고했다며 고백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거짓이란 겁니까? 설탕 봉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설탕 봉지의 주인이니까요. 양종훈이 범인으로 의심받았음에 따른 강주만. 양종훈 교수가 범인이 되어줘야 될 이유라도 네, 있었습니다. 증인이 서병주 교수를 죽이기라도 한 게 아니라면 있습니다. 교수 갔어요. 증인이 죽이기라도 한 겁니까? 정말? 이게 그토록 원했던 진실? 고인께 사죄드립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아닙니다. 안 돼요, 아빠.
그만하세요. 양종훈의 핸드폰에서 들려온 강솔피의 목소리? 죄송합니다. 이 전화를 끊는다는 게 스피커폰을 누르는 실수를 했네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신성한 법정을 모욕하고 그럴 리가요. 증인이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 제일 좋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피고인 주의해 주세요. 다시 이어서 말하는데요. 하려던 거 계속 하시죠. 네? 제가 서병주 교수를 교수님. 제 생각엔 따님 말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뭡니까? 정수가 앉으세요. 법정 드라마를 원했던 여러분께 지금 바로 정주행하기를 추천드리는 숨겨진 JTBC의 명작 드라마 로스쿨 재밌게 보셨나요? 서병주 교수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폭풍 같은 법정 추리에 연속된 이야기와 모든 것의 시발점이었던 강단이라는 녀석의 존재. 양종훈 검사님 휴대폰인가요? 강단입니다. 과연 서병주를 죽인 진범은 누구일까? 지금 JTBC의 명작 콜렉션 드라마 로스쿨을 JTBC 홈페이지에서 결말까지 몰아보기 가능하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를 꼭 확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조댓구알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